그래서 그 단백질을 저기 그 아들은 그거 먹었었는데 그걸 먹어도 자기는 그걸 먹기는 좋다 해서 먹긴 먹었는데 크기가 좋다는 이런 걸 못 느꼈기 때문에 그랬는지 엄마가 나는 야 이 단백질 먹으니까 피곤한 줄도 모르고 좋더라 이래서 난 이거 먹기 시작한다. 엄마 엄마 단백질을 어떻게 알고 그걸 먹었냐. 그냥 나 같이 일하던 언니가 이걸 이렇게 소개시켜줘서 자기가 먹기 시작했다가 그래 그럼 그분한테 한번 좀 얘기 좀 들어봐야 되겠다 이래더래요. 그래서 나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아메 단백질을 한번 들어보고 그 단백질을 바꾸겠다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지. 그래서 내가 그래 그럼 내가 갑자기 마음이 바빠져가지고 이 단백질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게가 그날 제가 설명을 드릴 때 단백질의 기본적인 걸 다 설명을 드렸었어요. 단백질이 무엇에 필요하느냐? 생명 유지에 꼭 필요하다. 그 다음에 근육 조직, 결합 조직, 신체 조직을 다 만든다. 그 다음에 호르몬 만든다, 효소 만든다, 항체 만든다. 그 다음에 체액의 산, 염기의 균형을 맞춘다. 산, 염기 균형은 데모로도 보여주죠. 그 다음에 이제 영양소 활성이라든가 운반에 도움이 된다. 그리고 에너지, 포도당, 지질 이것들을 합성하는데 필요하다. 그럼 단백질이 안 쓰이는 데가 없는 거예요. 네,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 몸에 수분을 제외한 나머지의 다 단백질. 다까지 아니라 한 70% 정도 단백질이에요. 그러면 그 단백질에 무엇이 필요하냐요? 어떤 단백질? 단백질은 한 가지가 아니에요. 단백질을 딱 분해를 하면은요, 기본 단위가 아미노산이라는 거예요. 아미노 엑시드. 네, 아미노 엑시드인데 이게 아미노가 발견된 게 100여 년 전이야 벌써. 그래서 지금까지 발견된 게 20여 종이 돼요. 20여 종. 근데 여기에서 체내에서 합성이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어요. 자, 합성이 된다는 건 내가 먹은 기존의 다른 단백질을 통해서 분해하고 다시 결합을 통해서 만들어진다는 거고 이 만들어지는 거를 불필수 아미노산이라고 해요. 내가 안 먹어도 돼. 만들어. 이런 게 있어요. 아르기닌, 티로신, 글루타민, 포뮬린, 세린, 글리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안 먹으면 안 만들어지는 게 있어요. 꼭 외부에서 먹어야 되는 거. 이게 9가지가 있어요. 그게 필수 아미노산이라고 그래요. 이게 뭐냐면 이소류신, 라이신, 페니랄라닌, 히스테린, 트리소판, 로이신, 트레오닌, 메티오닌, 발린. 자, 이름 어렵잖아요. 예, 어려우니까 이름 다 집어치고 그냥 쉽게 꼭 먹어야 되는 아미노산이 있다. 그건 9가지고 그리고 그거를 먹어서 우리 몸에서 불필수, 그러니까 만들어지는 것들이 있다. 그래서 합쳐지면 대략 20여 종, 21종이 있다 라고 알고 계시면 돼. 근데 이제 그 중에서 하는 일이 조금씩 다 달라요. 다른 거고 우리가 아미노산 스코어라고 그래요. 네, 아미노산 스코어라고 그래요. 스코어. 점수. 그거 점수라고. 네, 점수가 스코어거든요. 아미노산 스코어라고 그래요. 우리 거는 아미노산 스코어가 100점이다라고 해요. 100점. 아미노산이 얼마큼 들어있나보다 더 중요한 게 아미노산 점수예요. 왜 중요하냐면 이론이 있어요. 오크통 이론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통이 있어요. 통. 지금 제가 손 모양이 다르죠. 9개의 통이 있는 거야. 이렇게 9개가 있는 거야. 전부 다 필요하지만 9개의 통이 있어요. 그러면 요만한 통이 있으면 물이 얼마큼 담기죠? 여기까지 담겨요. 여기까지. 그렇지, 그게 선이니까. 네, 그러면은 여기까지는 담기고 이 위는 물이 안 담기고 여기까지 담기는 거야. 그 나머지는 뭐죠? 그냥 남는 거잖아요. 남는 자, 거죠. 남는 건데 내 몸에 꼭 필요한 거잖아. 아까 온 몸에 다 쓰이네. 그럼 얘들을 언젠가 쓸 거라고 모아놓을까요? 버릴까요? 버리겠지. 모아놔요. 모아놔요? 예, 모아놔요. 못 쓰는 거야. 그래서 스코어가 되게 중요해요. 이거 균형을 맞추는 게. 균형을 맞추는 게 중요한데 균형을 맞추면 아까 이 모든 일을 다 해. 그런데 이 모든 일 중에서 근육 조직이라든가 결합 조직을 형성하는 데 필요한 아미노산이 따로 있겠죠. 그쪽에 특화된 아미노산이 따로 있을 수 있죠. 자, 그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거가 조금 더 헬스클럽에서 판매하는 그 단백질이에요. 그러면 그걸 먹으면서 운동을 하면 근육 형성에 좀 더 도움이 되겠네. 그런데 영양성분의 운반이라든가 포도당 대사라든가 호르몬이라든가 항체라든가 산염기 균형을 맞추는 데는 조금 균형이 깨질 수 있겠네. 그죠? 자, 그러면 근육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된다. 자, 근육을 만드는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뭐냐면 운동을 해야 되죠. 네, 운동하는 동안에 에너지가 많겠네? 그럼 칼로리를 넣어줘야 돼. 그래서 칼로리가 들어가요. 칼로리가 들어가고 그리고 많이 먹어야 돼요.
균형이 안 맞으면 더 많이 먹어야 되거든요. 많이 먹어야 돼요. 칼로리가 높은 걸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될까? 살만 찌잖아. 그쵸, 살쪄요. 그러니까 헬스클럽에서 판매하는 단백질을 운동을 안 하고 먹으면 살쪄요. 바로 쪄요. 예, 운동하면서 먹어야 돼요. 무조건. 운동 안 하면서 먹으면 살쪄요. 그 다음에 사년기에 균형 맞춘다고 했잖아요. 이게 안 될 수 있다고 했잖아요. 헬스클럽에서 판매하는 단백질을 열심히 먹다 보면은요, 피부 트러블이 생기는 거 아세요? 그래요? 네. 헬스 열심히 하시는 분들 피부 봐봐요. 어떻게 생겨있나. 피부 겉에가 탄력성이 떨어져. 그러면 근육이 빵빵한 건 어디? 근육은 좋아지는데, 나머지가, 피부가 예, 탄력이 떨어져요. 그거를 평소에 먹는다? 안 되지. 그쵸. 그런데 가격이 걔네가 엄청나게 싸요. 한 통이, 우리 거는 통이 조그맣잖아. 450mg, 450g. 작잖아. 걔네 거뭐 이만해. 그래요? 예. 뭐, 애들이 이렇게 끌어갖고 이러고 있어요. 커요. 그럼 우리 걸 그렇게- 보고 비싸다 하겠대. 그렇죠. 그렇게 큰 걸 보니까. 음. 큰 걸 보니까 비싸. 비싼데, 거기에 이제 구성에서 칼로리가 높다고 했잖아요. 그럼 칼로리는 뭐지? 탄수화물이네. 그쵸. 탄수화물 저희가 달아. 근데 탄수화물이 많이 들어가고 단백질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럼 단백질을 주로 뭐를 써야 되냐면요. 근육을 펌핑시킬 때 많이 들어가는 단백질들은요. 동물성 단백질이 대부분 다. 근데 동물성 단백질은 산 균형 깬다고 말씀드렸었죠. 자, 산 균형 깨지겠네. 그래서 몸이 나중에는 산화물. 그쵸. 해낼 수 있겠네. 그런데 동물성 단백질을 주로 만드는 게 주로 뭘 만드는 유청 단백질이에요. 그 유청. 유청이 뭐죠? 우유. 우유. 예, 우유 단백질. 그 다음에 또 계란. 고기. 예, 우유, 계란 이런 데서 주로 만들어요. 자, 그럼 생각을 해봐. 우유나 계란 가격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가 좀 더 비싸긴 해. 우리나라가 우유, 계란이 다 비싸요. 닭고기도 비싸고 돼지고기도 소고기 다 비싸요. 우리나라가 특히 더 그래요. 그런데 싼 나라로 가도요. 기본적으로 거기에 전부 단백질은 아니잖아. 뽑아내서 단백질인 거잖아요. 그렇지. 그러면 쉽게 생각해 보자고요. 그거 한 통에 몇만 원 안 하거든요. 큰 거. 우리 거보다 조금 더 비싸. 가격으로만 보면. 근데 부피가 워낙 크잖아. 네, 몇만 원 안 해. 일단 싸다 하면 이런 느낌 받겠네. 예, 싸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렇게 싸게 만드는데 유청 단백질을 썼어. 그러면 결론은 우유가 들어간 거야. 우유가 들어가서 우유 물 빼고 뭐 빼고 뭐 빼고 단백질이야. 그렇게 싸게 만들 수 있을까? 그러게. 애들 분유만 해도 한 통이 그 조그만 거 하나에 우리 거 단백질보다 더 비싼데 그럼 뭐 여러 가지 우유는 예를 들어서 단백질이 조금 들어가고 다른 이물질이 많이 들어갔다는 거 아니야? 이물질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러게. 그럼 제대로 되는 거는 없겠네요. 조금이었고. 우리나라는 단백질 시장이요 굉장히 약해요. 최근에 들어와서 홈쇼핑에서 단백질을 좀 이야기하고 있긴 하지만 굉장히 약해요. 단백질에 대한 인식이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다 수입산이거든. 근데 그 뉴스라든가 이런 거 봐서 알겠지만 제대로 방목해서 키우는 거 없고 식당을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식당에서 만약에 우유 그 계란을 쓴다 그러면은요 정상적인 계란을 쓰는 게 아니라 토스트 할 때 정상적인 계란을 쓰는 게 아니라 액상 계란 쓰죠. 그러지. 네, 그 액상 계란 어떻게 만드는지 아시죠? 파손된 거 그리고 유통기한 지난 거 다 모아서 만들어지는 거 아시죠? 한 대 다 깨가지고. 네, 한 대 딱 깨놓고 그게 싸죠. 응, 액상 맞아. 계란이 훨씬 싸요. 맞아, 훨씬 있어. 예. 우리나라가 비싼 나라야. 그걸로 만들어요. 좋을까요? 안 좋겠죠? 예. 그러니까 만드는 조성도 문제가 있고, 그리고 만들어서 들어있는 칼로리도 문제가 있고, 그리고 재료도 문제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단백질을 우리가 먹어서 내 건강을 회복한다 라는 거 건강 측면이라고 그러면 근육만 건강은 아니란 말이에요. 근육을 펌핑할 때는 좋아. 그래서 만약에 헬스클럽을 하면서 헬스를 하면서 트레이닝을 하면서 근육을 키운 다음에 새 근육을 잡아들어가고 실제 건강을 한다 라고 할 때 우리 것만 갖고 근육을 빵빵하게 키우려면 엄청난 양을 먹어야 돼요. 그러다 보면 몸만 좋아지지, 건강만 좋아지지. 근데 그거를 먹으면서 근육을 키워놓고 진짜 죽을 만큼 운동해야 돼요. 그거. 근육만 키우면서 살을 안 찌려면. 왜냐하면 근육을 찢어야 돼요. 근육을 찢어야지 거기 들어가거든. 예, 근육을 찢을 만큼 운동을 해야 돼. 그래 놓고 부피, 빵이라고 그러거든요. 부피를 키운 다음에 다시 새 근육을 잡아가 건강을 다시 회복할 때는요. 그걸 먹으면 안 돼. 그리고
뉴스에서 계속 나오는 거 문제 있는 거 계속 나오잖아요. 여기 보면은 아미노산 스코어가 있어요. 이 스코어대로 맞춰져 있어야 되는데 이 자료를 스캔해가지고 다시 만들어 드릴까 하다가 말았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단백질의 권장량이라는 게 있어요. 최소 권장량. 자, 우리가 그냥 기본적으로 필요한 건요 0.9g이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킬로그램당 체중 1kg당 0.9g이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근데 건강을 위해서 먹으려고 그러면은요 1.3 정도, 1.13 정도. 근육을 늘리려고 얼마큼 먹으래요? 1.3 정도를 먹으래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60kg이다 그러면 근육을 늘리려고 얼마나 먹어야 되는 거죠? 하루에 1일이야 이거 1일 매일이야. 매일 하루에 1.3이면 60kg이라고요. 6, 3, 18 맞죠? 그럼 몇 그램 먹어야 되는 거야? 72g 먹어야 되는 거야. 한 스쿱에 14g이에요. 그럼 72g이면 몇 스쿱이요? 장난 아니네. 못 먹지 그렇게. 하루에 5스쿱 이상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돈이 아까워서 먹겠어요. 돈이 72g. 없어서 그렇게 먹겠어요. 그러면 한 달이면은요? 하루에 70g이니까 열흘이면 70. 720g. 한 달이면 2100g. 2100g이면요 단백질 몇 통? 5통. 단백질 5통을 먹 60kg인 사람이 단백질 5통을 먹으면서 운동을 해주면 근육 잘 생겨요. 그것도 새 근육까지 잘 생겨요. 건강은 좋아지고 피부 싹 좋아져요. 근데 5통이면 얼마냐고. 벌써 30만 돈이잖아. 걔네 거는요. 싼 거는 6만 원, 비싸봐야 13만 원인데. 3배네. 그죠? 그러니까 우리 게 상대적으로 비싸. 근데 조성이 우리 거는 순수 단백질이라고요. 단백질만. 걔네 거는 거기에 탄수화물 라든가 다른 것도 들어가 있어요. 그게 칼로리를 높이니까. 그러면 우리 걸 가지고 칼로리 같이 키워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칼로리를 키울 수 있는 거 대표적인 것들이 탄수화물이니까 섞어서 칼로리 키워버리면은요 훨씬 더 나올 수 있겠죠. 대신 가격 부분에서는 비싸요. 그러니까 가격만 따지고 난 근육 키울 거야. 그럼 건드리면 안 돼. 얘기만 해줘야 돼요. 그 근육 키우는 데 도움이 되지만 다른 부분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 빵을 키울 때는 먹고 평소에 건강을 위해 이게 낫다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돼. 저는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용어가 이 생소한 용어도 많고 힘들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이해하기도 힘들기도 하지만 쉽게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는 게 저는 그러거든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살다 보면 너무 이렇게 지쳐갖고 스트레스도 받고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면 우리가 닌게를 맞지 않냐. 근데 그 닌게를 한 번 맞아서 잠깐 그냥 반짝해서 그냥 그 하루 이틀이 나느니 차라리 이게 식물성 단백질을 먹게 되면 우리가 지금 어떤 사람은 단백질을 먹기만 뭐라고 아이고 우리 콩을 그냥 갈아서 그렇게 해 먹으면 지금 미숫가루 먹으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래 내가 그랬지. 시중에서 우리가 농사 짓는 사람들이 농약을 안 치는 밭이 있냐고. 거의 없지 않냐. 근데 이거는 미국에서 농약을 하나도 안 치고 천년으로 이렇게 만든 이런 식물로 만들었고 이게 콩만 들어간 게 아니다. 여러 가지 영양소가 다 같이 따라 들어갔기 때문에 내가 이거 먹음으로써 힘이 떨어지고 이게 기운 빠져서 너무 죽겠다 이건 없더라. 나는 내가 매일같이 먹어봐도.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단백질을 먹음으로써 이게 혹시나 조금 허전하다 싶으면 거기다가 계란을 하나 삶아서 먹든가 그 다음 과일을 몇 가지를 먹든가 이러면 아침 대용으로 되더라. 배 안 고프더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단백질이 식사 대용으로만 하기에는 부족한 게 식사에서는 필요한 칼로리도 있고 다른 영양소도 필요해요. 근데 우리 파이토프로틴은 순수한 단백질이고 단백질 조성이 대부분의 경우에는 콩으로 맞춰져 있긴 해요. 근데 콩만 들어있는 건 아닌 거 맞아요. 그리고 콩이 유통되고 있는 것들이 우리나라에서 직접 이렇게 키운 거 다 유전자 조작돼 있긴 해. 그리고 외국에 들어온 거는요 유전자 조작에다 플러스 농약 덩어리인 거예요. 자, 그거는 맞단 말이야. 그거는 맞는데 거기에다가 그 사람한테 닌게 맞지 마라 라고 하면 우리가 만약에 이제 우리나라 전통적인 문화에서 봄, 가을에 보약을 왜 먹죠? 여름에 더위 안 타려고 겨울에 안 아프려고 보약 먹잖아요. 봄, 가을에 보약 먹어. 근데 사실상 먹을 수는 없어요. 약이니까. 약이니까.
마찬가지로 닌겔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필요한 경우에 맞을 수는 있어요. 너무 피곤해. 너무 피곤하고 나 지금 몸살 났어. 그러면은 닌겔 맞고 그러면 괜찮아요. 왜 그래요? 혈관으로 직접 바로 들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 필요한 영양소가. 괜찮아. 그런데 평소에 충분히 채워놓는다면 닌겔 맞을 일이 없죠. 이 닌겔이 실제로 가격은 얼마 안 하지만 병원의 서비스료든가 이런 것들이 좋기 때문에 가격이 조금 하긴 해. 그러니까 병원의 시스템에 대해서 도움을 받을 건 받아야 돼. 받아야 되지만 그렇게 안 만드는 게 더 나은 거죠. 그래서 닌겔이나 이런 병원 시스템을 부정하지 마시고 그렇게 안 가는 게 좋다. 안 가려면 내가 균형이라는 게 필요하다. 삶에도 균형이 게 필요한 것처럼 영양도 균형이 게 필요하거든요. 뉴트라이트가 추구하는 바는 그거예요. 내가 병원에 가지 안 와도 되는 몸으로 가는 거. 그리고 노화를 지연시키는 거. 영양소가 충분하면 노화가 지연되거든요. 안 아파진다? 병이 없어진다? 이거는 신이라야 할 수 있겠죠. 병원에 간다고 해서 안 아파지냐고요. 아프니까 병원에 가서 도움을 받는 거고, 도움을 받는 과정에서 내가 회복은 내가 하는 거라고. 내가 회복하는 걸 도와주는 거예요. 가령 병원에서 수술한다라고 하면 우리나라 전통적으로는요, 개고기를 먹였어요. 개고기 왜 먹였게? 단백질 영양소. 단백질 때문에 그래요. 소고기보다 개고기가 단백가가 훨씬 높아. 흡수도 빨라. 그러니까 개고기를 먹였어요. 그런데 요즘에 개고기도 못 먹게 하잖아. 왜? 파는 데가 별로 없어. 이해할 수 없는 짓을 하고 있어요. 그래요? 우리 동네에 있는 거 같던데. 네, 파는 데가 별로 없어요. 저도 개고기 엄청 좋아해요. 그래요? 오. 잘 만들어요, 그리고. 그래? 나는 어렸을 때부터 우리는 개고기를 먹고 살았는 사람이에요. 그쵸. 저도 그러고 살았어요. 개 잡아먹으려고 키웠으니까. 그러게 잡아먹으려고 해마다 개를 키워갖고. 지금 노파 중인 거잖아. 자, 그런데 그런 그 개고기를 먹는 거. 저도 이제 사고가 나서 병원에서 몇 개월간 누워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사귄 사람들도 있고, 예전에 저도 이제 병문안을 가면 병원 앞에서 개고기를 먹으러 갔단 말이야. 빨리 회복하라고. 회복할 때 필요한 영양소 중에 하나가 단백질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밥 먹고 뭐 하고가 어렵단 말이야. 그럼 저는 뭐 하는지 아세요? 개고기 둘이 먹으려면은 비싸요. 그런데 화이트 프로틴 깍으로 된 거 2만 몇천 원이잖아요. 둘이서 개고기 먹은 값이 그 값이네. 그쵸. 그러니까 조금 그러니까 병원에 일단 병원을 갈 정도의 사람이 약간의 침몰이 있다는 소리 있어. 그렇지. 그러면 기본적으로 파이토 프로틴을 선물하기도 해. 깍으로 된 거. 정말 가까운 지인이라면요, 통을 줘요. 많이 먹으라고. 몸을 회복하는 데 좋아. 수술했을 경우에. 수술했을 때? 상처 회복 무지 빨라요. 오. 상처 회복이 빠를 정도로 단백질이 좋아요. 한 가지 더 알았네. 그러면은 일단 접근법이 회복시킨다랑 근육빵을 키운다랑 완전 다른 거잖아. 그러니까 접근법을 달리 하셔야 돼. 헬스클럽의 그 단백질 필요한 거예요. 어느 때? 급격하게 근육을 키울 때. 운동하고 예. 근데 근육을 키우려면 아까 말씀드린 근육을 찢어야 된다. 찢어야 된다. 그걸 안 찢고서는 그것만 먹는다? 그러면 살이 찔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지금 사장님이 배워서 가서 말상대로 하기는 단시간에 너무 어려워요. 그럴 때는 이렇게 이거 설명한 거 보내줘 버리든지 이 사람 저는 설명이 좀 딸리니 저희 스폰서님하고 전화 드리라고 해서 할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넘겨야 돼요. 근데 내가 그 얘기를 했거든. 그러니까 뭐라지? 아이 그냥 간단히 아는 거면 그냥 얘기해 이래 있어. 엄마가? 그래서 방금 사장님이 기본적인 설명 하신 것 마냥 그 기본적인 설명을 하실 수는 있어야 돼. 근데 기본적인 설명이 외워서 하는 게 아니라 개념을 자꾸 이해를 해야 돼요. 개념을. 그리고 이제 지금 그럼 그 개념에서 다른 거 잠깐 하자고요.